일단은 이제 함수 파트를 정리를 하긴 할 거야. 함수 파트를 정리를 하긴 할 텐데 이제 그들 중에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이번에 정리할 거야. 유리 무리함수라고 정리할 건데 자 일단은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성질들을 싹 다 품고 있는 기본형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형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본형부터. 자, 기본형이 y는 x분의 k가 된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가볍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볍게. 제가 모든 내용들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자, 이 식의 의미가 일단은 이런 거거든. 첫 번째 딱 봤었을 때 뭐다? 곱이 뭐한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아, 결국에는 뭐가 등장한다? 아, 얘가 변형을 했었을 때 x, y는 k가 되니까 계속 k 값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상수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딱 보자마자 아, 얘는 곱이 계속 일정하네. 맞지? 곱이 계속 일정하네. and 뭐도 있느냐? 얘는 여기 수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그 값이 x, y 자리 바꾸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니까 당연히 y 꼴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맞죠?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또 한 가지 더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더라도 그대로 이 식은 유지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수식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집어넣더라도 그대로 유지.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더라도 그대로 유지.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뭐에 대해서도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되더라도 즉 원점 대칭시키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얘는 또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원점에 대해 0,0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자, 수식 봤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 뜯어본 거야. 다 뜯어봤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한 가지만 더 보는 게 뭐냐. 우리가 뭔가 어떤 숫자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x 같은 경우에 뭐가 되지 않겠어요? 0이 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 y로도 나눌 수 있을 텐데 나눴었을 때에 0이 될 수 없으니까 둘 다 뭐가 되지 않느냐? x도 0이 되지 않고 y도 0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 자체가 0이 되지 않으면서 한없이 이쪽에 다가가니까 얘가 곧 뭐가 된다? x 이퀄 0, y 이퀄 0 자체가 뭐가 되더라? 점근선이다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더라. 유리함수에서부터 이 점근선의 쓰임새가 정말 많아지고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유리함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파트 바로바로 파악해야 될 파트가 뭐냐? 라고 하면 이 점근선이야.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나니까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점근선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는 거고 얘가 결국 뭐다? 정의역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 공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공역이 될 수밖에 없고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에 대해서 그래프 없이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본다라면 요 정도까지 일단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참고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참고로 요것도 조금 살펴봅시다. 이게 예전 스타일에서는 많이 나왔었던 문제인데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고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의 원형이 뭐냐? 우리가 중 1학년 1학기 때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반비례 함수를 배웠어. 자, 반비례한다 라면 얘랑 대비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있겠어요? 정비례가 있겠죠. 그러면 반비례가 뭔지 정비례가 뭔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 그게 서술되어 있을 때 얘가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반비례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 줄게. 자,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런 거야. 자,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정비례도 마찬가지겠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각각 x의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x 값이 1, 2, 3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갔었을 때 곱하기 2, 곱하기 3, 2배, 3배 됐다는 얘기고, 자, 그럴 때마다 y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4였어, 여기가 2였어, 여기가 1이었어. 자, 1이었대. 자, 얼마가 되느냐면 3분의 4였다. 이렇게 할게요. 3분의 4였다. 자,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됐다? 2분의 1배 된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됐다? 3분의 1배가 된 거야. 자, 수식의 형태를 딱 봤었을 때 역수배가 계속되어 나가는 거고, 이러한 성질들 때문에 항상 뭐가 x랑 y는 곱하면 같아진다는 성질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특징이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느냐?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다? 곱하면 상수로 일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x랑 y랑 곱했을 때 뭐가? 어떤 상수 a가 되다. 얘를 뭐로? 반비례 상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을 거거든. 자, 무게와 금액이, 무게와 요금이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 무게라는 변수와 요금이라는 그 변수를 두 개 곱했을 때 a가 된다. 요런 부분들. 오케이? 됐지? 됐어요? 그래서 자,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별과 세모가 반비례한다. 그럼 반비례한다는 걸 서술이 되어 있으면 이 값은 결국에는 별이랑 세모랑 곱하면 뭐다? 일정한 a 값이 되더라.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 a 값은 문제에서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얘를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될 거고, 마찬가지 정비례는 너무 많이 봤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얘도 마찬가지 몇 배가 되느냐면 2배가 될 거고, 몇 배가 되는데 3배가 될 때마다 얘는 2, 4, 6처럼 그대로 반영되어서 2배 되고 3배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일정하느냐? x를 y로 나누든 y를 x로 나누든 상관없어요. x를 y로 나누든 y를 x로 나누든 상관없이 y분의 x가 어떤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여기서 얘 나누면 2고 여기서 얘 나누면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b라고 둔다라면 얘를 정비례 상수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위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끝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곱이 일정하다. 근데 수식에서 너무 뭐가 확연하게 들어간다? 선대칭과 원점 대칭에 대한 내용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되면서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들 싹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을 조금 봅시다. 그래프적인 관점. 자, x 이퀄 0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y 이퀄 0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x 이퀄 0, y 이퀄 0이 이렇게 있을 때, 자, k가 양수인 경우만 일단은 살펴볼게요. 어차피 k가 음인 경우는 대칭이니까, 자, k가 양인 경우만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0인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그러죠. 얘가 원점이야. 점근선의 교점이야. 자, 점근선의 교점인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일 거고. 자,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곡선이 만날 거란 말이야. 만나면 여기서 만나게 되겠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야. 이 만나는 지점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인 지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문제화되어서 나오는 뭐 유형들을 조금씩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최소야. 근데 왜 최소가 되겠느냐? 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들죠. 자, 봅시다. 얘가 y는 x분의 k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t, t분의 k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재면 되는데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0,0이니까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거리를 L이라고 둔다라면 L의 길이를 한번 재봅시다. T제곱에다가 T제곱분의 K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있는 이 K제곱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얘는 상수고요. 누가 변한다? 여기 있는 T값들이 변수의 역할을 할 거였지. 변수의 역할들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합에 대한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뭘 이용하면?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또 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뭔가 거리의 최소값, 둘레의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을 정말 많이 구하게 될 거란 말이야. 어디에서? 유리함수에서. 정말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수학화의 어차피 메인 주제 중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도 유효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2배의 루트에 2개 곱한 거는 k제곱이니까 2의 절대값 k라고 되는데 이걸 바보같이 외우고 있진 않겠죠.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어느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느냐. 자, 어느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이거 L제곱이죠. 미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점근선의 교점과 만나는 지점과의 거리가 가장 짧겠네. 그것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저기가 포인트가 될 거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누구랑 같더라? 얘랑 같다라는 얘기거든. 얘랑 같은 순간에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얘랑 같다는 얘기가 얘랑 같다는 얘기고, 이게 같다는 얘기는 y분 x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됐어? x좌표 y좌표가 같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더라. and 여기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 넓이, 이거까지 물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 넓이 얼마인가요? 모르더라도, 이 점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점의 x좌표, y좌표의 곱이 일정하게 얼마가 되니까 k가 되는 거니까 요 넓이는 결국에는 절대값 k가 되겠죠. 왜? k가 음수인 경우까지 고려해가지고. 오케이? 저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갑시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역함수예요. 자, 역함수가 있어요. fx야. fx는 x분의 k가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서 f 인버스 x는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대입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는 동일하더라. 끝이야. 오케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역함수라는 게 본질적으로 결국 뭔데? x와 y의 역할을 바꿨는데도 같으니까 어차피 얘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지? 이런 특징을 조금 가진다. 그 다음 봅시다. 자, 얘를 이제 옮길 거야. 옮길 건데, 자, 표준형이라고 있어요. 자,
표준형이라고 있는데 y는 x-p분의 k 더하기 q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위치가 살짝 옮겨졌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x 이꼴 p가 이렇게 있어요. y 이꼴 q가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겨졌기 때문에 점근선이 p만큼 그리고 y에 대한 가로 점근선이 q만큼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는 없죠. 양의 값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자, 그다음 가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K가 음이다라고 합시다. K가 음이면 점근선 기준으로 2사, 4사분면 생긴다 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막 별도로 정리하고 그렇지는 않을게. 그냥 요렇게 간다라고 칩시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점근선 이 선에 대해서 대칭, 3대칭이 될 거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자,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1입니다. 여기는 기울기 자체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거고, 자, 나머지는 밑에 있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일하다는 얘기야. 거의 다 동일합니다. 거의 다 동일한 상황이고,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점이 좀 특이하죠. 요 점이 결국 뭐다? 점근선과의 교점이 가장 짧아지는 지점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넓이 또한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런 유의 넓이가 얼마가 되더라. 요런 유의 넓이가 당연히 절대값 K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 조금 볼게. 어떤 거를 조금 볼 거냐. 여기서 이쪽으로 갔었을 때 달라지는 게 결국에는 뭐냐 라는 건데, 봐봐. 점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선대칭도 마찬가지고 점대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점대칭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해본 경험은 없을 것 같아. 자, 점대칭에서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게 뭐냐.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관절. 자, 봅시다. x 이꼴 2가 여기 있어. y 이꼴 3이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어서 조금 할게. 자, x 이꼴 2, y 이꼴 3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러한 뭐가 있었다라고 친다라면, 자, 요러한 곡선이 간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걸 놓치고 있는 상황도 있긴 한데, 점대칭인 도형들을 배운 적이 있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억나겠지. 사용하고 있는 직선이야. 직선은 모든 점에,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직선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지점, 누구를 지나면서 2,3을 지나는 직선.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자,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2,3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2,3을 지나는 직선이 딱 있다라는 걸 포착하자마자, 그럼 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누구도, 직선도 대칭이지만 곡선 또한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뭐다? 서로 이 점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말입니다. 정중앙이 2,3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좌표와 이 좌표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세모, 얘를 네모라고 뒀었을 때 이 세모와 네모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무조건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세모와 네모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비단 x 좌표에서만 일어나겠어요. 원점 대칭이니까 점 대칭이라서 y 좌표에서도 그대로 이 생각이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이쪽에 세모가 있고 여기 O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마찬가지 세모랑 누구를 O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 나온다? 3이 나오는 거니까 합이 계속 6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근데 이게 직선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을 우리가 한 개 더 배웠어요. 언제 배웠느냐? 수학화 할 때. 맞죠? 수학화 할 때. 지금 수학화 하는구나. 원 할 때 했었잖아요. 오케이? 원이 있어요. 만약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야. 그림 좀 다시 그릴게. 자, 똑같은 거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특히 이 원이 뭐냐? 이 원의 중심이 점근선의 교점과 일치해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원의 중심으로 일치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x 이꼴 2가 되는 거고 얘가 y 이꼴 3이 되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칩시다. 여기서 한 방, 두 방 만났고 여기서 만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점이 4개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순서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읍시다. x1, y1이고 얘가 x2, y2가 되고 여기가 x3, y3가 되고 여기가 x4, y4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누구랑 상대적인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느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원도 점대칭, 이 곡선도 점대칭이 되는 상황이니까 만나는 지점 얘랑이 상대적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마찬가지 누구랑 누구도 여기랑 여기고 상대적인 위치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x1과 x3를 더하면 x1과 x3를 더하면 바로 나누기 2를 했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4가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x2와 x4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y1 더하기 y3도 마찬가지 y2 더하기 y4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6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의 합도 일정하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뭐가 조금 보이시느냐면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이 원도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기울기가 얼마?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이 곡선 또한 누구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도 가끔씩 물어보거든. 자, 봐봐.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랑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잇잖아요. 이렇게 이었다고 했죠. 이렇게 잇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때문에 y는 자 마이너스 x에 오케이? 여기 더하기 뭔가 별이었다고 칩시다. 자,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x의 개수를 마이너스 1로 둔 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걸 의도하는 거야. 학생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혹시 이걸 알고 있을까? 우리가 x1과 x3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을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요소들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잘 나오진 않지만 고2 이상부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얘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뭐도 가르쳐준다? 합을 가르쳐줘요. 합을 가르쳐주니까 이거에 대한
숨겨진 뜻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넘겨보면 얘랑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는데 별이 된다 이 얘기야.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만 가르치겠냐고? 아니잖아요. 2, 3학년 다 가르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위에서 많이 쓰는 소스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얘가 별이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에 뭔가 하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힌트를 던져줄 거고 그러면 합이 얼마가 된다? 합이 별이 되는 거니까 x1 더하기 x 얼마? 2 자체가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미안. x2가 아니죠. x1 더하기 y1이죠. x1 더하기 y1입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y1의 값 자체가 합 자체가 별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자 웬만한 내용들을 일단 다 정리를 한 것 같아. 오케이? 웬만한 내용들은 싹 다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1시간 안에 유리함수 다 끝난대 얘들아.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요 안에 다 정리가 될 거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을 잡아갈 텐데 일단은 이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부분도 조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얘가 지금 fx야. 제일 마지막에 우리 뭐 한번 해봤니? 역함수에 관한 관계를 조금 봤잖아. 조금 전에 기본형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저기 있는 것들을 살짝 살펴보면 f 인버스 x는 도대체 누구냐? 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x 마이너스 q 분의 k 더하기 p가 된다. 쌤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나요?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조금 잡고 넘어갈게. K가 일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특이합니다. 뭔가 좀 변할 것 같았는데 얘랑 얘가 서로 유지되면서 그다음 두 번째 생각을 좀 해봐봐. 이게 원래는 점근선 자체가 x 이퀄 p, y 이퀄 q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당연히 누가 나와요? p, q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역함수라는 거는 매번 강조하지만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이 x좌표와 y좌표, xy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q, p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바로바로 출력해낼 수 있을 그런 형태로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야. 점근선의 교점이 핵심이니까 점근선의 교점들로 비교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발생을 하는 거고 왜 그런지는 XY 바꿔서 정리해버리면 어차피 이 식이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봐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간혹 가다가 fx랑 f 인버스 x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서로 같대.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뭘 의미할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같았네. 맞지? 얘는 특징인 거죠.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그냥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서 넘어가더라도 f 인버스 x랑 자기 자신 fx랑 서로 평행 이동하더라도 같아지는 형태, 표준형이 같아지려면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왜? K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얘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같다? 아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같다라고 기억해도 괜찮겠지만 y = x 위에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점근선의 교점이 y = x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란 말이야. 좋은 방법이죠. 오케이? 왜?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왜? 여기 봐. 쭉 가십시다. 같아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이거랑 이게 서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얘기고 식끼리 비교해 주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점근선끼리 비교해 주면 되는 거니까 P랑 Q랑 같다라는 얘기고 P랑 Q랑 같다라는 얘기가 X좌표, Y좌표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Y = X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까지 됐어요? 자, 근데 한 번 더 가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얘랑 같은 표현이 있어요. 얘랑 같은 표현이 뭘까요? 자, 양변에다가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F를 합성을 합니다. 그럼 F를 합성하면 FO, F가 X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F를 합성하면 이것이 X가 된다.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했었을 때 유리함수상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말은 결국에는 점근선의 교점이 일치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점근선의 교점이 y = x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다. 아니면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바꿔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표준형까지 일단 정리했고 기본형에서 표준형까지 정리했고 이제 일반형이 남았네요. 일반형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일반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일반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부터 일단 한번 살펴볼게. 봐봐. 자,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내는데 얘를 표준형으로 일단 나타내면 되겠죠. 자, 표준형으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표준형으로 나타났다? 자, 뭐 이제 다 더 이상 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 위에 있는 녀석이 있어요. 위에 있는 녀석을 자 cx 플러스 d가 있어요. cx 플러스 d를 내가 누구로 나눌 거냐면 ax 플러스 b로 나눌 거란 말이야. ax 플러스 b로 나눠봅시다. 자, 직접 나눠볼게요.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볼게.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 그냥 하자. cx 플러스 d가 있을 거고 얘를 ax 플러스 b로 나누는데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걸? a분의 c가 되네. a분의 c 곱해주면은 여기가 cx가 될 수밖에 없고 얘랑 곱해주면 a분의 bc가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 여기 이걸 빼주면은 뭐에서 뭐가 빠지느냐면 여기서 얘가 빠지는 거니까 d에서 a분의 bc가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 한번 관찰해 봅시다. 여기 들어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가 몫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a분의 c를 뭐라고 부른다? 몫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직접 나누기 전부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의 형태만 보고서도 몫의 형태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직접 나눌 필요가 없잖아. 시간 낭비잖아.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얘가 c고 얘가 a니까 얘만 죽이면 되는 거라서 a분의 c, 개수분의 개수가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래서 나누게 되면 몫은 a분의 c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적어볼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얘는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되느냐 하면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접 나눴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해. 왜? 뭐 다 적어야 되니까. 자, 얘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많이 했거든. 중간고사 때 많이 했어요. 뭐 사용했어요?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기억나세요? 자, 뭐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이게 뭐다? 나머지 정리야. 자,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뭐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D-A분의 BC가 만들어진다. 얘를 직접 나눌 필요 없이 직접 나눠서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분모에 ax 플러스 b로 나눠준다라면 자 이제 ax 플러스 b분의 얘 ax 플러스 b분의 얘가 되는데 ax 플러스 b분의 d-a분의 bc가 되는 거고 끝에 있는 게 얼마가 된다? 자 끝에 있는 게 a분의 c가 되겠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에 이 시간을 집중해서 보냈었던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이게 바로 될 거란 말이야. 2x 빼기 4가 있어. 밑에 있는 게 4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걸 적용하시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얘를 얘로 나누는데 얘를 얘로 나눌 때는 결국 개수분의 개수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순서를 유지한 채 4분의 2가 개수분의 개수로 나올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밑에 4x 플러스 2를 그냥 그대로 적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자 뭐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혹시나 뭐 여기 위에 있는 수식 변형해가지고 여기서 이까지 넘어가는데 너무 많이 지연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쪽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데가 좀 곤욕스러운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익히고 나면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뭐를 조금 보실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기본형에서 나온 이 K를 구하고 싶은 거야. 기본형에서 나온 K와 그 다음 여기 들어있는 표준형에서 나온 K를 직접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5를 기본형이나 표준형에서 바라봤었던 K라고 속단하시면 안 돼. 자,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다? x 앞에 뭐가 없는데? x 앞에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더 거쳐야 돼. k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k 값은 누구로? 4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왜? 죠? 라고 물어보면 얘를 4로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4로 나눠주면 된다는 게.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2라고 적을게. 그 다음 위에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거는 별도로 따로 구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다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일반형을 뭐로?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야.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뭘 이용하더라? 그렇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더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가볍게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뭔가를 보셔도 상관없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장착되어 있었던 게 뭔데? 개수분의 개수,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결국에는 점근선이었잖아. 그건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점근선이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이 뭐다? 개수분의 개수야. 개수분의 개수가 되겠죠. 됐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얘가 세로 점근선이었고요. 얘가 세로 점근선이었고 이쪽 부분이 뭐야? 가로 점근선이었어요. 그것까지는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볼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본형에서부터 쭉 해서 표준형, 일반형까지 싹 다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조금 풀어봅시다. 좀 쉬었다.